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앞쪽에 놓여져 있는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데드리프트를 할 때 바벨과 정강이를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데드리프트 하면 바벨과 정강이가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모멘텀적인 부분, 움직임의 효율성이 최대로 발휘가 돼서 더 쉽게 바벨을 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거의 극히 일부분의 긴팔원숭이 체형 분들이 그렇게 가능하신 거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데드리프트를 정강이를 붙여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렵게 해버리는 원인이 되는데, 그걸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왜 정강이의 바벨을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붙이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너무 가까이 바벨을 붙이게 되면 제가 지금 바벨을 주스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강이가 이미 붙어있다는 건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는 걸 자체를 막아버리거든요. 이 바벨 자체가. 지금은 저중량이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얘를 밀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중량에서 슬링렉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던가 정말 한 200kg 이상의 고중량이 됐을 때는 이게 안 밀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바벨을 잡으러 내려갈 때,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바벨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 움직임이 제약이 생겨버리니까 엉덩이를 뒤로 필요 이상으로 빼버리는 스티프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시작해버리면 시작점 자체가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번 튕겼다가 갑니다. 자, 이걸 이 바벨 캡 정도를 바라보시면 좋을 거예요. 완전 붙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약간 앞으로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전면적으로 쏠렸다가 올라가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그대로 밀러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힘의 손실이 발생해서 내가 더 힘을 써서 끌어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중량이면 그냥 끌고 와지는데 고중량 가면 하다가 그냥 끊겨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이 굽혀져 있다가 펴지면서 바닥을 밀어내는 사두의 출력 자체를 쓰질 못하니까 무릎이 먼저 펴지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은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좀 떨어지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바벨과 내 정강이 사이에 거리가 생기니까 바벨을 잡으러 내려갈 때도 이 공간 자체가 조금 생기죠. 그래서 바벨을 잡으러 내려가고 슬랙을 걸고 웨징을 쭉 걸어서 텐션이 걸렸을 때는 바벨이 정강에 슬쩍 닿을 수 있어요. 힘이 걸리고 이제 바벨이 살짝 휘면서 텐션을 만든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리프팅을 시작할 때 보이시나요? 앞쪽으로 이렇게 튕겨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오는 거. 몇 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난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바벨에 정강이를 가까이 붙이는 게 내 자연스러운 관절의 움직임을 이 바벨이 방해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포지셔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을 더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힘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더 잘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어렵게 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컨벤셔널인데 스모도 동일합니다. 물론 스모는 발 자체가 컨벤셔널에 비해서 벌려져 있고 그만큼 바벨을 잡으러 내려갔을 때 엉덩이가 컨벤셔널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잡아지기 때문에 상체 각도 조금 더 일어서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강이가 바벨에 조금 더 가까이 붙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붙여버리는 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생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스모도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벤셔널은 옆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스모는 앞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모를 앞쪽에서 완전히 붙어서 했을 때 저는 이제 조금 내로우하게 스모를 잡는데, 보통 스모는 넓게 잡죠. 넓게 잡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완전 붙어버리면 무릎 관절 움직임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바벨을 너무 붙여버리면 이러고 그냥 실패를 해버린다거나, 적정한 스탠스로 한다고 했다고 해도 너무 정강이가 바벨에 완전 딱 붙어서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힘이 들어버리는 거야. 컨맨이든 스모든 정강이에서는 그렇게 바벨을 확 긁으면서 올라올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이게 완전 붙어버리면 이렇게 무릎이 먼저 펴지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가 앞으로 길어져 버리니까 바벨을 띄우기는 해요. 근데 뽑고 나서 이쯤에서 이러고 그냥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무릎은 다 펴져 있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끌고 오기에는 너무 힘을 비효율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뒤로 가서, 많이 뒤로 가실 필요 없어요. 너무 뒤로 가버리면 무게중심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쵸? 3cm? 4cm 정도만 떨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을 잡았을 때 정강이와 바벨이 그래도 손가락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슬랙을 좀 걸었을 때 약간 가서 붙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서세요 라고 하지 않느냐면 그만큼 사람마다의 체형 다르고 길이 다르고 강점 약점이 좀 다를 거고 스탠스와 너비 다 다를 거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손가락 하나나 두 개 정도의 너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리프팅을 하면 확연하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을 때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소리도 들어보시면 제가 조금 떨어져서 진행할 때는 추리닝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가 차차차차차 옷에 걸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허벅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바 포지셔닝 특성상. 이건 단순히 저중량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중량에서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컨벤셔널과 스모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내 몸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비효율적인 포지셔닝 가져가실 필요 없이 보다 전신 협응적인 파워를 잘 내주기 위해서는 관절들의 움직임이 보장이 되는 포지셔닝에서 리프팅을 시도해야 된다. 데드리프트를 시도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정강이를 바벨에 그렇게 가져다 대지 않아도 되니까 약간만 유격을 좀 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해보셔라. 훨씬 더 나으실 거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일단 이걸 드러내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이 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분들을 너무 심심찮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만 생각해보고 약간만의 포지셔닝 변경을 해도 훨씬 더 나으실 테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여러분,